현물 출자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금 증자와 현물 출자, 현물 출자 유형, 사례로 본 현물 출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물 출자를 하면서 왜 현금 증자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법은 현물 출자에 대한 이익 계산 방법을 현금 증자에 대한 이익 계산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금 증자와 관련된 규정이나 그런 시가의 문제 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이해하기 전에는 현금 증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현물 출자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규정도 물론 이해가 되어야겠지만은 그 평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의 문제. 여기서 평가의 문제가 현금 증자와 현물 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현물 출자 유형은 크게 유무형 자산의 현물 출자와 그다음 사업부 현물 출자가 있는데, 유무형 자산의 현물 출자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출자를 말하는 거고, 사업부 현물 출자, 사업을 현물 출자입니다. 사업을 포괄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한 부서, 일부 부서를 현물 출자하는 그런 그 형식을 말합니다. 사례로 본 현물 출자는 위에서 본 이런 현물 출자를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한번 사례를 여러분들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출자 관련 세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증법 39조의 3,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죠. 법인세법 47조의 2, 사업의 현물 출자, 사업부의 현물 출자, 조특법 32조,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이것도 현물 출자죠. 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시키고 주식을 받는 거니까 이것도 현물 출자의 한 유형입니다. 제38조 주식교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것도 하나의 현물 출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39조의 2, 주식의 현물 출자, 지주에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것이 조특법 38조의 2에 있습니다. 45조의 5, 그다음 특정법인의 이익, 특정법인의 이익도 현물 출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이익, 그 부분은 특정 법인의 주주가 얻는 이익으로 본다는 이런 그 규정을 말합니다. 이게 45조의 5입니다. 그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이건 부당이익 계산인데, 이 부당이익 계산은 이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따른 부당이익 계산이죠. 여기서는 이익 증여의 문제는 안 생기죠. 법인세법상 법인 소득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물 출자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의 소유자로부터 양수받는 경우와 출자 형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주식 소유자로부터 주식을 직접 양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자를 형식으로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든 아니면 현금 출자를 하든 출자의 형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의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 출자의 형식에는 이와 같은 출자의 형식에는 금전으로 현금으로 하는 출자와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의 대상에는 유무형 자산이 다 포함된다. 유형의 자산인 고정자산 또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과 무형의 자산, 특허권 등 또는 항만시설관리권 등은 물론이고,
사업의 포괄양도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하나의 현물 출자에 들어간다. 그렇죠?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이거는 현물 출자죠. 그죠? 현물 출자죠. 그리고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 증여, 여기서는 이제 자본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익 증여죠. 현물 출자에 따라서 이익 증여가 발생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익 증여는 왜 발생하는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 출자 방식에 따라서, 유무형 재산의 현물 출자와 사업부의 현물 출자로 위에서 앞에서 여기 나눈다 그랬죠. 그죠? 유무형의 재산이 현물 출자하고 사업부 현물 출자로 나누는데, 유무형 재산의 현물 출자에는 상증법 39조의 3, 상증법 39조의 3, 이게 현물 출자에 따른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을 법인화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조특법상의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이죠. 그런 현물 출자가 있고, 또 사업 또는 사업부 자체를 현물 출자하는 조특법 37조가 있고, 여기 조특법 37조는 2017년 12월 19일 날 삭제됐습니다. 이 삭제된 것을 지금 뭐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자, 조특법 37조가 이해가 되면은 이제 법인세법 47조 이해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특법 37조가 삭제가 됐지만은 이 조특법 31조에 관련 내용을 알게 되면은 법인세법 41조 이 관련 내용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물 출자도 지분이 취득, 그렇지죠? 현물 출자라는 것은 주식을 취득하는 것, 지분이 취득이잖아요. 그죠? 지분이 취득이기 때문에 지분이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분의 변동의 발생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평가의 문제입니다. 평가가 세법상의 평가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이익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이 변동이 있다 해갖고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볼까요? 주식회사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죠. 그렇죠. 주식회사는 현금 출자가 원칙입니다. 현금 출자가. 현물 출자는 변태 설립 사항입니다. 상법 29조에 나오는데, 현물 출자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현물 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정상적인 증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태 설립 사항으로서 상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물 출자일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보통 이제 감정평가인이 감정인이 말합니다. 그 검사인의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조사가 필요가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인의 이거 조사라는 것은 현물 출자 재산의 평가, 현물 출자 재산이 평가가 과대평가가 된 거 아닌가. 과대평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과대평가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본 충실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에서 상법이 변태 설립 사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그 취지는 결론적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는 현물 출자와 관련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스크린 하시고, 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쭉 이제 그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증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 상증법 제39조는 현금 증자입니다. 현금 증자. 1항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 상증법 39조입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것 외에 다른 거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거는 증자도 있지만은 자본금을 증가시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합병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자본금이 증가되죠.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죠.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식이 포괄적 교환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죠.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 주식 전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그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1호와 2호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1호, 2호는 신주를 시가보다도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여기서 시가라는 건 뭐냐? 시가. 시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시가는 제60조와 63조, 상증법 제60조와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이 규정은 39조의 2 감자, 39조의 3 현물출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려는 규정이죠. 39조의 3, 제40조 전환사채의 전환 등과 관련된 시가를 말할 때는 그 시가는 60조와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주식을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발행. 자, 여기서 시가라는 것은 시가보다도, 시가라는 게 뭐예요? 시가라는 거. 증자법인이죠. 증자법인. 증자하기 전에 시가죠. 그러니까 발행가액이 증자하기 전에 그 법인의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1호고, 발행가액이 증자 전에 그 평가액보다도 높을 경우가 이제 2호가 되겠습니다. 이 발행가액은 액면가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액면가 미달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 등이 있죠. 이건 이제 상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고요. 대부분은 실제 사례에서는 액면가 미달은 뭐 있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액면가 초과 발행이 되죠. 초과 발행. 자, 신주 발행 절차는 결국은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을 해야 되는데, 상법에서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 청약서에 기명 할인 서명하여야 한다. 상법 302조에 있습니다. 자, 이거 청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금 증자의 시가 발행과 이익 계산. 이제부터는 현금 증자, 바로 이거 상증법 39조. 39조의 시가 발행과 이익 계산. 이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를 검토하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관련 자료가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수가 100만 주가 되어 있고, 이 100만 주에 대해서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1주당 평가액은 6,000원. 6,000원으로 평가됐어요. 증자 전에 발행 가액이 6,000원. 바로 이거죠. 이거. 증자 전에 평가액이 6,000원. 발행 가액이 알아 6,000원. 그리고 증자한 금액이 60억인데 1주당 발행 가액이 6,000원. 1주당 발행 가액이 6,000원. 그러니까 증자 전 평가액도 6,000원, 발행 가액도 6,000원. 그러니까 시가 발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발행. 시가 발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9조가 해당이 되지 않죠. 39조는 시가보다도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야 되잖아. 근데 이건 시가하고 같이 발행했으니까 39조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6,000원이 되고, 신주 발행가액이 6,000원. 이제 이므로 이제 신주의 시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상증세법에서 계산할 때, 이익을 계산할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에다가
일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현물 출자를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하고 일주당 인수가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이제 이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도 6,000원이 나왔고 일주당 인수가액도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와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계산 방법인데 사실 뜯어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 대하는 사람한테는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징형에 나와 있는 그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는 이런 지식들이 전제적으로 그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 강의니까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설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런 계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증자전의 평가액에다가 증자 금액을 합합니다. 증자전 평가액에다가 증자 금액을 합한 금액을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와 증자한 주식수를 합해서 나눈 값이 일주당 이제 6,000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이 산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증자 후 총 주식 평가액과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 이것이 나눈 것이 결국은 일주당 평가액이에요. 증자 후 총 주식 평가액, 증자 후 총 주식 평가액을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것.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는 뭡니까? 증자 전에 100만 주가 있었는데 증자한 주식수가 100만 주니까 증자 후는 200만 주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가 되고 그 다음에 증자 후 총 주식 평가액은 증자 전의 평가액, 증자 전의 평가액에다가 증자한 금액을 플러스한 금액이 증자 후 총 주식 평가액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은 발행가액이 시가보다도 높으냐 나쁘냐 이걸 갖고서는 이익을 계산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 시가 증자전 가액하고 발행가액하고 여기서는 마치 비교하듯이 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증자전 발행가액에다가 증자전 평가액에다가 발행가액을 차감하면 될 것 아니냐 꼭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에다가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 이것이 바로 이거죠.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에다 일주당 발행가액 이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증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다가 일주당 인수가액. 자, 그러면은 왜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하고 일주당 발행가액 이 차액을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의문은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계산을 할 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경우는 이것이 가능한데 어떨 경우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계산 방법을 우리 상정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이 6,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행가액이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익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증자 후 평가액에다가 일주당 인수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가액. 발행가액이 아니고 여기서 발행가액이 아니고 인수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수가액. 이익 계산할 때는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다가 일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발행가액이 아니고 인수가액이요. 여기서는 발행가액이고. 근데 왜 여기서 일주당 인수가액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아니면 이러한 용어를 썼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 들어갈 이제 필요는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그 이제 내용은 이제 설명을 이제 생략하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발행가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인수가액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인수가액. 근데 인수가액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주 입장이죠. 주식을 인수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발행가액은 회사에서 발행한 가액이고, 그러니까 주주가 인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이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주가 인수한 주식에 대해서 그것이 이익이 발생했느냐 아닌가를 따지는 거니까 일주당 인수가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거는 맞는 거죠. 발행가액이라기보다는. 발행가액은 회사 입장이고 인수가액은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일주당 인수가액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주당 인수가액. 그럼 이 일주당 인수가액이 뭐냐? 일주당 인수가액은 결국은 발행가액이죠. 자, 지금은 이제 현금증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증자. 현물증자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조금은 변경이 돼요. 그 내용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 있어요. 자, 현금증자에 있을 때는 일주당 발행가액이 곧바로 인수가액이 됩니다. 발행가액이 인수가액이 돼요. 발행가액이 인수가액. 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주시고 다음을 넘어갈까요? 자, 현금증자 발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자, 현금증자를 시가로 발행한다 그랬습니다. 시가로. 이거는 앞에 그 관련 규정이고요. 자, 어떻게 이제 발행을 했는가 하면은 주주가 이제 가불병정이 있고 증자 전에 지분율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 3, 2, 1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증자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40만 주, 지분율이 40%잖아요. 그러면 이거 균등증자가 되려면은 증자할 때도 40%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로 증자할 때도 40%를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갑이라는 주주가. 그런데 지분율이 10%만 인수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100만 주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40만 주를 인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갑은 10만 주만 인수했어요. 30만 주는 인수를 안 했어요. 내 몫이 40만 주인데 30만 주는 인수하지 않고 10만 주만 인수했어요. 그럼 을은 30%인데 여기서 보면 20%를 인수했으니까 20만 주를 인수한 거죠. 근데 을도 적게 인수한 거죠. 그죠? 30만 주에서 20만 주, 10만 주 적게 인수했어요. 근데 병은 20%, 여기 30%네요. 그죠? 병은 20만 주를 인수해야 될 것을 30만 주를 인수했어요. 10만 주 더 인수했어요. 정은 40만 주를 인수했어요. 10만 주를 인수해야 되는데 30만 주를 더 인수한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균등증자라 그러죠. 불균등증자. 균등증자가 아니죠. 불균등. 지분율에 따른 증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율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않은 거죠. 갑과 을은 적게 신주를 인수하고 병과 정은 신주를 자기 지분율보다도 더 많이 인수하고 그래서 이제 불균등 증자가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상정법의 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은 기본적으로 불균등 증자가 돼야 돼요. 증자가 균등 증자로 되게 되면 똑같은 지분율에 따라서 증자를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배정보다도 더 많이 인수했거나 적게 했을 때 그때의 이익이 발생해야지 자기 지분율에 따라 똑같이 인수했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불균등 증자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가 발행이죠. 시가. 아까 요 좀 전에 보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시가로 발행했어. 시가로 발행했으니까 설령 불균등 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밑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증자를 했다니까 증자 후의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40%, 갑이 40%가 25% 되고 을도 25%가 되고 자, 정이 10%에서 25%가 됐어요. 자, 가불병 정이 각각 지분율이 각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불균등 증자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 불균등 증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시가의 발행에 따른 불균등 증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이제 발생되지 않는다. 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익이 그러면 왜 발생이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가불병정의 평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면은 증자 전의 평가액이 6,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가액은 이것이 어떻게 나왔죠? 6,000원에다가 1주당 6,000원에다가 주식수, 증자 전에 보유했던 주식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증자한 금액은, 증자한 주식수에다가 뭐를 곱해 그죠? 인수한 주식수, 인수가액이죠, 인수가액. 다시 말하면 발행가액을 곱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자, 일주당 인수가액이 6,000원인데 인수가액이 바로 발행가액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10만 주에다가 6,000원을 곱하고 여기다 2,000원에다 20만 주에다가 6,000원을 곱하고 나온 것이 바로 증자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증자 전 평가에다가 증자 금액을 곱했어. 증자 금액을 곱하니까 이 값에 대한 주식 평가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30억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을도 30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증자 후로 평가해 보니까 증자 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서요? 증자 전 평가액에다가 증자 금액을 합한 금액, 여기에다가 이 금액을 합한 금액에다가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는 어떻게 돼요? 600만 주에다가 600만 주, 1200만 주죠. 그죠? 이것을 나눈 수치, 이것이 바로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래요. 다시 말하면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6,000원이 나온 거죠. 6,000원. 그러니까 6,000원에다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 6,000원에다가 일주당 인수가액이 얼마 됩니까? 6,000원이잖아요. 6,000원에서 6,000원을 차감하면은 이게 제로가 되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이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증자 후 평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갑이 증자 후 보유한 주식을 곱하면은 증자 후 총평가액이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다가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 보유한 주식 수죠. 곱하면은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6,000원에다가 50만 주 곱하고 50만 이렇게 곱하면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자 전 평가에다가 내가 증자 금액을 합친 금액이 30억이 됐는데 증자 후를 평가해봐도 3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이 되죠. 않죠. 그렇죠? 여기서는 증감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제 현금 증자와 관련된 이제 이익 계산 방법이 되겠는데, 다음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여기서는 좀 전에는 이제 시가 발행이 있었어요. 여기 시가 발행. 시가 발행이면서 불균등 증자였어요. 불균등 증자. 자, 여기서는 시가가 아니고 저가를 발행해요. 저가. 이 저가라는 뭐라 그러죠? 시가보다 저가죠. 이때 시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자 전 평가액이죠. 증자법인의 증자하기 전에 평가액. 그것하고 발행가액하고 비교한 겁니다. 자, 우리가 현금 증자에서는 발행가액하고 인수가액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발행가액하고 인수가액. 자, 이것은 현금 증자에서 하는 겁니다. 현금 증자.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볼까요? 증자 전에 발행 주수가 100만 주고 액면가가 5,000원. 요거는 앞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당 평가액이 8,000원이에요. 증자 전에 평가를 했다니까 8,000원. 그러니까 증자 전 법인에 이 평가를 했다니까 그건 8,000원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이 일주당 발행가액이 5,000원이고, 그리고 증자한 주식수가 60만 주. 그래서 신주로 납입한 금액이 총 이제 3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당 신주 발행가액이 5,000원이에요.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은 8,000원이고, 자, 증자전 일주당 평가액은 8,000원이고, 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주식을 증자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가불병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배정을 지분율에 따라서 배정을 다 똑같이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은 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배정한 것도 그 40%에 따라서 40만 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배정된 주식을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실권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을은 배정된 주식을 갑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갑은 배정된 주식을 그대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배정된 주식을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권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병은 배정된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배정된 주식 수가 10만 주인데 이것을 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수를 한 주주는 갑과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가 근데 증자 후의 지분율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40%가 이제 50%가 나왔고, 자, 이와 같은 지분율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불균등 증자죠. 불균등 증자이면서 시가대로 발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증자 전 평가액이 8,000원이고 발행가액이 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증자 전 평가액, 발행가액 5,000원. 그러니까 발행가액이 증자 전 평가액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낮게 발행한 거죠. 시가보다도 낮게 발행한 거예요. 저가 발행이죠. 그러면 이때 이익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상증법에 따른 이익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상증법에 따른 이익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증자 후 평가액에다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자 후 평가액 마이너스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은 이제 이와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증령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해봤다니까 이게 6,500원이 나왔어요. 증자 후 평가액이 6,5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수당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이 5,000원. 그러니까 6,500원에서 5,000원 하면 일주당 1,500원에 대해서 손실을 본 거지. 인수를 한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되고 인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시가보다도 낮게 받았으니까 인수를 한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고 인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지 않은 자기 지분율만큼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얻은 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갑하고 병이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저가 발행임에도 인수를 했으니까 자, 갑과 병이 이익을 얻었어요. 자, 갑이 얻은 이익은 어떻게 돼? 증자 후 6,500원에서 일주당 인수가액이 5,000원. 그래서 이제 자기 주식에다가 지분율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는 일주당 평가액에서 일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일주당 인수가액이라는 것은 바로 발행가액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일주당 발행가액. 자, 일주당 발행가액. 이 발행가액이 계산에서는 일주당 인수가액이 됩니다. 자, 이 발행가액이 현금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서는 이 일주당 발행가액이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일주당 인수가액과 같은 것이 됩니다. 즉 말하면 일주당 발행가액하고 일주당 인수가액 그리고 이익 계산하는 방법은 증자 후 일주당 평가액에다 신주 일주당 인수가액 이 차액이 증자의 이익으로 본다. 이것이 이제 상증령에 따른 이익 계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증세법에서는 이렇게 이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증세법이 아닌 대법원에서 하는 이익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하는 이익 계산 방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이 이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익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증자 후 평가액에다가 증자 후 평가액에다가 증자 전 평가액에다가 납입 금액을 합한 금액 그 차액을
증자 이익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차액을. 이것도 증자에 따른 이익과 마찬가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말하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계산이 계산하기도 쉽고 바로 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은 현금 증자의 저가 발행과 이익의 구성, 다시 말하면 이익의 구성 내용을 분석 이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증자 전 평가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증자한 금액, 갑과 병은 신주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다는 것은 그게 증자 금액이잖아요. 그죠? 증자한 금액. 그래서 증자 전 평가액에다가 증자 금액을 합치니까 갑의 평가액은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52억이 나와야 돼요. 52억이. 그리고 을은 증자를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24억 그대로고. 그 다음 병은 10억을 증자했으니까. 그래서 16억에서 10억 하면은 26억이 되고. 그리고 정은 인수를 안 했으니까 80억. 자, 그러면 증자 전 평가액에다가 내가 증자한 금액을 합친 금액은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자 후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증자 후 평가는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증자 후 평가하는 방법은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증자 후 평가액은 요건 이런 계산이 됩니다. 증자 전 평가액에다가 증자 금액을 합한 금액에다가 합한 금액.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은 이 금액이죠. 이 금액. 이 금액을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겁니다.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는 발행 주식 총수가 나오죠. 즉 다시 말하면은 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에다가 증자한 주식수를 합치면은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했다니까 일주당 평가액이 얼마가 나온가 하면은 6,875원이 나왔어요. 6,875원. 6,875원에다가 주식수, 갑의 주식수, 그 다음에 을의 주식수를 각각 곱하니까 이와 같은 계산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증자 후 평가액이죠. 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은 요거 단순한 합산 계산이고, 요거는 증자 후에 별도로 평가한 거예요. 주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평가한 금액. 그러니까 총 금액은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보면 주주별로 다른 겁니다. 주주별로 다른 거죠. 주식을 인수한 사람하고 인수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그 각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증자 후 평가액을 했다니까 일주당 6,875원이 나왔어요. 6,875원. 6,875원을 주식수를 곱하니까 이와 같이 계산이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갑은 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 인해 갖고 증자 후에 평가액이 얼마 나온가 하면은 55억이 나왔어요. 55억. 그런데 내가 실제로 증자한 금액을 합해 보니까 52억이야. 52억이 돼야 할 것이 55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3억을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죠? 3억을 이익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도 보면은 26억이 되어야 될 것이 27억 5천이 됐어요. 27억 5천.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요? 1억 5천이 더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이 이익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을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4억이야. 24억이. 근데 증자 후 평가를 했더니까 어떻게 나온가 하면 20억 6천이 나왔어. 20억 6천이. 그러니까 24억보다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주식보다도 증자 후에 평가하니까 그 가치가 더 떨어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얼마나 더 낮아졌느냐? 3억 3,750. 이 정도 마찬가지고. 정은 얼마나 더 낮아졌느냐? 1억 2,250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늘어난 금액하고 떨어진 금액하고 합산해 보면은 각해 나옵니다. 각해 나온 게 아니라 제로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이익을 얻은 것만큼, 여기서 3억하고 1억 5천이 4억 5천이네, 그죠? 4억 5천을 이익을 얻었으면은, 4억 5천을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4억 5천의 이익을 얻었으면은, 그 상대방 누군가는 4억 5천을 손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대부분에서 이익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하게 되면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다시 말하면
앞에서 봤던 이런 내용들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증자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증자이익.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자,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 그죠?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 시가대로 발행하면은 이익이 발생 안 되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불균등 증자. 균등 증자는 이익이 발생이 안 됩니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아도 똑같이 균등 증자, 똑같이 증자를 하게 되면은 이익이 발생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요건을 지켜야죠. 요 요건,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이랬을 때 증자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자이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불균등 증자이면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하는 거. 그죠?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불균등 증자이익은 한데 신주를 시가로 발행해서. 그러니까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익이 발생이 안 되고, 또 균등 증자이면서 균등 증자이면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증자이익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균등 증자 똑같이 지분율에 따라서 똑같이 증대했어. 근데 똑같이 시가보다 높아, 똑같이 시가보다 낮아. 이럴 때는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현금 증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는데, 현금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그 현물 출자와 관련된 그 이익 계산에 있어서 그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